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우크라이나 지금 정말 저 무지막지한 러시아와 진짜 전쟁할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번 주말 심각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시리아가 정말 엉뚱하게 굉장히 큰 피해를 봤다라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위기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이번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대답은 포격이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각 4월 20일 국영방송을 통한 공식 연설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동부 교전지대인 돈바스에서 만나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 이해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한다. 나는 매달 그곳에 가서 상황을 보고 있다.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돈바스 지역 그 어느 곳에서든 당신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만나자 라며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또 이 상황이 반드시 문제인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기회일 수 있다.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미래의 치명적인 군사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기회다. 돈바스로 오라 라며 푸틴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푸틴의 대답은 회담이 아닌 포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제안한 뒤 불과 몇 시간 후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향해 중화기를 발포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반군으로 위장한 러시아 정규군이 이 지역에서 120mm 박격포, 82mm 박격포, 30mm 유탄 발사기를 우크라이나군 진지에 쏘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초부터 저격병을 비롯한 전투부대를 반군으로 위장시켜 돈바스 지역에 배치하고 국경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준비시키고 있는데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자는 우크라이나의 마지막 제안을 러시아가 거절하면서 양국의 군사적 충돌이 임박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참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표정 한번 보십시오. 정말 비장한 표정 아닙니까?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정말 이 전쟁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표정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이지스함들이 대거 흑해로 들어갔죠. 그런데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할 것 같으니까 미국의 이지스함들이 흑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지스함들이 거기 있는데 돈바스 지역에 전쟁을 해버리면 미국 체면이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빠져나왔는지,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향해서 또 미국을 향해서 니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핵 개발한다 라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소련 해체 이후에 속지주의에 따라서 자기 영토에 핵탄두 1800개가 있던 나라였어요. 그걸 이제 미국과 영국과 협의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기로 하고 그걸 러시아에게 다 넘겨줬죠. 그렇게 해서 지금 비핵 국가가 됐습니다. 핵무기가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공격당했겠냐라는 게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의 주장이죠. 그래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만나서 최종적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푸틴은 대답 없고 그냥 몇 시간 후에 120mm 박격포, 위력 세죠. 120mm 박격포, 그리고 82mm 박격포 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크라이나군도 반격 사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반격 사격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 현재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참 안타까운데 미국이 부다페스트 협정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핵을 수거를 해가고 폐기를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일단 나중에 크림반도 뺏기고 나서 지금 7년 동안 러시아를 경제 제재해서 러시아가 살기 힘들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잘 된 게 뭐 있습니까? 군사적으로 지켜줘야 됩니다. 약속했으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약속 지켜주십시오. 이번 주말이 정말 최대의 고비가 될 것 같은데 관련 소식 계속 서치해서 여러분들께 보고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리아가 발사한 미사일이 이스라엘 남부 비밀 핵시설 인근에 떨어져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당 미사일을 모두 요격했고 보복으로 시리아군 미사일 기지를 공습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4월 22일 새벽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 인근에 소재한 이스라엘 정부 소유 극비 핵시설인 디모나 핵단지 인근에 시리아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접근해 이스라엘군이 긴급 대응을 실시했습니다. 시리아 영내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SA-5로 확인됐는데요. 시리아는 이스라엘 공군기를 향해 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빗나간 미사일이 최대 사거리까지 날아가며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까지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디모나 핵단지 인근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을 이용해서 낙하하는 SA-5를 성공적으로 요격했는데요. 이스라엘 시설을 공격할 의도가 없는 미사일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 타격에 나섰습니다. 미사일 요격 직후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들은 국경지역의 시리아 방공포대를 맹폭했는데요. 이 포격으로 다수의 지대공 미사일 사이트가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상황은 시리아의 공격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이스라엘 측의 피해도 없었다라면서 다만 이스라엘 공군기를 위협한 지대공 미사일 사이트는 모두 파괴했다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와, 시리아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시리아는 북한, 이란과 함께 세계 3대 불량국가 중에 하나죠, 지금 현재. 그런데 제가 뭐 그런 불량국가인 시리아를 편들 마음은 전혀 없지만 억울한 건 억울한 거죠. 어쨌든 이 국경 지역에서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이제 초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워낙 이제 시리아에 들어와서 이제 때리니까 시리아가 SA-5 미사일 그걸 본 겁니다. SA-5 지금 북한도 2개 포대가 있죠. 바로 사거리 250km짜리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북한의 원산에 하나 있고 황해도 하나 있죠. 그걸 이제 그대로 이제 북한은 그 레이더를 켜서 우리 한반도를 지켜보고 있는 레이더인데 지대공 미사일인데 그게 이제 가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쏜 겁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를 향해서 자기네들 폭격하러 온 줄 알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그걸 째밍해서 이게 이제 1960년대 만든 미사일이다 보니까 전자전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째밍해버리면 그냥 뭐 엉뚱한 데로 가죠. 그래서 그냥 손쉽게 째밍해서 이 미사일을 다른 데로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이 SA-5 지대공 미사일이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째밍에 당해가지고 직진해서 날아갔는데 그 직진해서 날아간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비밀 핵시설이었습니다. 국경에서부터 제가 재보니까 국경에서부터 210km더라고요. 그런데 그 SA-5는 사거리가 250km죠. 그런데 250km는 하늘에서 250km지 여기에서부터 이제 힘을 다해가지고 이 속도의 관성에 의해서 쭉 낙하하면 한 300km 이상까지 날아갈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뚝 떨어지는 건데 그걸 보고 이스라엘의 이 지역, 이 핵시설을 지키는 방공시설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팩3,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가동이 돼가지고 SA-5가 날아온 걸 그냥 요격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감히 우리 핵시설을 폭격해? 라고 하고는 그 초기하고 있던 전투기들이 이 국경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SA-5 그리고 뭐 SA-2 같은 이 미사일 기지들을 일제히 몇 개의 포대를 갖다가 그냥 완전히 한마디로 개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지대지 미사일이 아니고 지대공 미사일을 쐈는데 그 지대공 미사일이 째밍해가지고 그냥 흘러서 직진해서 그냥 거기까지 관성에 의해서 그냥 떨어진 거였다라는 게 밝혀지니까 이스라엘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리아가 우리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도 없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 전투기 공격했으니까 그건 봐줄 수 없어가지고 다 때려 부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아니 항상 와서 때리던 이스라엘 전투기 그거 와서 진짜로 때릴 때는 한 번도 못 보던 그 레이더가 하필 초기하고 있는 걸 발견해가지고 또 때리러 오는 줄 지레 겁먹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깜짝 놀란다 하는 것처럼 야 또 우리 때리러 오나봐 이번에 봤는데 우리 공 한번 세우자 해가지고 그냥 미사일 쐈는데 또 막 전투기 맞지도 않고 째밍에 그냥 흘러 들어가서 어떻게 핵시설 쪽으로 날아갑니까? 또 다른 데도 아니고 핵시설로 가다 보니까 그냥 패트리어트 작동하고 감히 핵무기를 때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는데 시리아 좀 억울하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아무튼 이스라엘 정말 세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